외계인 시공이라든지 이런 거를 빌미로 하나로 합쳐지고 그러면서 원월드 가버먼트가 이렇게 되지 않을 만들려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두 번째 토론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예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토큰화가 된다. 그때는 몇 달 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몇 달, 한 반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 방송을 한 이후에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그 개념 그리고 그 인프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제도가 얼마나 또 진척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두 번째 토론을 주제를 모든 것이 토큰화되는 미래인데 인간마저도 토큰화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지털이 지배하는 세상, 당신도 토큰화 될 수 있다. 뭐 지금 보면은 커런시 통화라든지 뭐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나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어떤 부동산이나 뭐 어떤 뭐 주식이나 그리고 예술품 이런 것들도 전부 토큰화해서 그걸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다룰 수 있게 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눈에 보는 모든 것 심지어 인간까지도 블록체인 안에서 토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개념입니다. 어, 보면 언컨 뉴스 12월 12일 날 나온 건데 토큰화 블록체인 이 토큰화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 삼중융합은 디스토피아적 세상에서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토큰화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 기사를 보고 난 다음에 토론 주제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어,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큰화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금융자산을 얼마나 빨리 토큰화할지 하고 금융자산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최근 리바이브 더 테이블에라는 그 언론사에서 토큰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토큰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실물 자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우리가 돈만 어떤 뭐 디지털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설은 실제는 주식, 채권, 부동산마저도 토큰화가 그래서 각 토큰은 디지털 증서와 유사하게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한다. 블록체인 기반화해서 동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권, 모든 주식, 모든 펀드, 모든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다고 레리 핑크가 그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더 확장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토큰화는 어디에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첫 번째 토론 주제에서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의 자원을 미국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AI가 뭐 동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트럼프는 그것을 AI 디스토피아를 만들기 위해 천병이 지금 되어 있어요. 모든 걸 걔가 완전히 뭐 자기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막 그냥 중구난방처럼 보이지만 막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실행하고 있는 아주 유대의 꼭지같습니다. 어쨌든 보면 핑크가 모든이라고 말할 때는 그 말대로 통화, 주식, 채권, 상장, 지수펀드, 귀금속, 원자재, 부동산, 식량과 물, 의료 및 헬스케어 시장, 탄소, 공급망, 계약, 증서, 예술작품, 투표, 디지털 신분증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토큰화가 된다는 게. 예. 이게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토큰화가 되는 건 뭐냐?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뭐 이걸 해줘야 된다. 이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누가 또 얘기하고 있냐? 레리 핑크가 또 얘기를 했는데 업그레이드한 얘기를 했어요. 예전보다. 예전에는 뭐 주식 채권이었지만 이제 뭐냐? 원자재, 부동산, 뭐 공급망, 예술 증서, 디지털 신분증도 토큰이 된다 하고 레리 핑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면 이 토큰화에 대한 부분을 또 한층 더 설명을 누가 했냐 그러면 탭 스콧이라는 사람이 또 설명을 했어요. 예, 블록체인 연구소의 설립자이며 캐나다의 저명한 작가이자 뭐 설립자인 탭 스콧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탭 스콧은 이 토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의 융합인 트라이버전스가 이 세 개가 합쳐져야 토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사람이 3장 13절을 인용을 했대요. 13장 13절. 이게 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 이 세 가지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으뜸은 토큰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토큰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AI, 블록체인, 사물 인터넷을 합쳐야 토큰화가. 그래서 이남들 피라미드 구조를 너무 좋아한다. 그거고. 그래서 IoT 여러분들 잘 아시죠? IoT는 모든 사물의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일상적인 사물과 물리적 세계가 인터넷과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현상을 설명한다. 사물 인터넷은 말 그대로 모든 사물에다가 센서라든지 모든 걸 다 박아가지고 네트워크로 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인간도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선 센서와 스마트 기기의 확산, 뭐 그래서 이를 통해 전세적인 만물 인터넷이 구축된다. 인간도 사물 인터넷에 연결될 것이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그들은 좋은 얘기를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 인간의 생활에 전반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들도 뭐 당뇨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어떤 그 혈당치를 실시간으로 체크해가지고 뭐, 뭐 처리할 수 있다. 사물 인터넷을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들이 숨겨둔 어떤 그 악영향들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얘기를 하지. 예. 그래서 올해 초 아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마 슬로건을 얘네는 미국 생명공학을 발전시키자라는 거로 마바라는 이름으로 다시 운동이 진행이 됐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바이오테크 어드밴스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인들의 생체 지표를 추적하는 마바 운동이 뭐냐 그러면 미국인들의 생체 지표를 추적하는 웨어러블 기기 원격 의료, AI 기반 의사, 디지털 건강 자격증을 이런 걸 다 통합하는 거 운용하는 걸 마바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 스마트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 뭐 이런 게 이것은 기본적으로 추적 감시 기술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들이 AI 시스템 및 알고리즘과 결합되어 토큰화되고 블록체인 원장에 저장됨으로써 트라이버전스와 새로운 세상이 형성된다. 테스콧은 섬뜩하게도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트라이버전스는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 및 무생물이 데이터를 생성하고 예, 그러니까 지구상의 생물이니까 인간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하나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토큰화가 된다고 하면. 그래서 인간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하나의 토큰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에 연결된 사람, 기기, 조작이 단순한 소통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래를 하고 시장을 창출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지구를 보존하기 위한 더 나은 조치를 취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마저도 뭔가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또는 몸에 심는 거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또 토큰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인간도 또 어떤 토큰을 생산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탭스콧은 실제 적용 사례로
트라이버전스의 구체적인 예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보게 되면 제조 공급망의 자동차 부품부터 도로, 파이프라인, 교량, 건물과 같은 인프라 자산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자산의 세계를 추적하는 것부터 분산 센서가 병원 장비와 국제 화물 운송을 모니터링하고 교량과 뭐 건물의 결함을 감지하고 식품의 살충제와 병균을 탐지하거나 심지어 사용자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적응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이게 디지털로 모든 것, AI와 디지털로 모든 걸 추적 감시하는 시스템이 토크나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는 또한 제한된 시스템은 개별 차량의 디지털 아이디, 이제 차에도 디지털 아이디가 붙게 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 부여하고 소유권 정보 및 정비 이력과 같은 세부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한다. 이제 모든 게 차도 뭐냐 토큰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모든 그 자동차에다 디지털 아이디를 붙이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뭐 주행했느냐, 뭐 언제 뭐 했느냐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어디냐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트워크에다가 전송이 되고 AI가 관리하게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료 분야 얘기를 하면서 DNA 데이터의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규정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의료 분야, 토큰화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IoT 기기와 주변 환경에서 수집된 토큰화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면 AI는 사용자의 생체 신호, 습관, 소비 패턴 등을 파악하고 더욱 개발화된 접근 방식을 개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냐? DNA 데이터의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규정하는 규칙. DNA 데이터의 소유권, 접근 권한 누가 갖게 되겠어요? 이걸. 제약회사가 나중에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때? 한번 봅시다. mRNA 방식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그들의 DNA 번호가 변형입니다. 변형이 됐기 때문에 DNA 데이터의 소유권은 글로벌 백신 기업에 넘어갈 것이다. 이 데이터에 대한 DNA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접근 권한을 앞으로 누가 갖느냐? 글로벌 제약회사가 그거를 또 토큰화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도 토큰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간의 활동이 모든 게 토큰화가 돼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게 뭐 그들의 어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음. 뭐 이런 그리고 식량 통제, 식량 관리마저도 토큰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뭐 블록체인이 일관되고 현실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불법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뭐 어떻게 그래요. 지금 뭐 식품을 그 뭐야 이게 식량을 통제하는데 뭐냐 식품 사기, 의도, 탐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가지고 사기한다거나 뭐 어떤 천인 걸 갖다가 전부 다 이걸 관리할 수 있다 하고 뻥을 치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통제를 강화하는 게 그들의 수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뭐냐? 이 식량을 통제하는데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IBM 컴퓨터 대기업 IBM이 국가 해산물 추적 네트워크를 이미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예. 노르웨이에서는 IBM 컴퓨터 대기업 IBM이 운영하는 국가 해산물 추적 네트워크. 그러니까 뭐냐 뭐 해물 한 마리가 뭐 생선 한 마리가 유통되는 것도 그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갖추어 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IBM은 토큰화의 5단계를 설명하는 그래픽을 제작했다. 해산물을 어떻게 추적하나. 1단계. 해산물은 어선에서 직접 추적되며 위도와 경도, 데이터는 물론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2단계에는 해산물은 가공업체로 보내져 크기, 포장 날짜, 배송 날짜 등의 데이터를 통해 신선도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3번째 단계. 블록체인은 생선이 식료품점으로 운송되는 동안 위치 및 물류 데이터를 추적하여 운송 중인 해산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해산물이 잡혀가지고 가공업체에서 포장되고 그 다음에 식료품점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일일이 다 추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료품점에서 블록체인의 마지막 연결 고리에는 유통기한과 같은 정보가 기록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소비자는 접시에 담긴 생선이 자신이 돈을 주고 산 생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마지막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뭐냐? 소비자는 디지털 아이디라든지 뭔가 다른 디지털 아이디나 어떤 CBDC라든지 디지털 커런시가 적용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는 생선도 못 사 먹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선도 못 사 먹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 뭐 어디 시장에 가지고 생선 사면 되지? 그것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왜? 다 블록화, 토큰화가 됐어. 생선 한 마리조차도 다 토큰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사 먹으려고 그러면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네가 그걸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지만 사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게 노르웨이에 이미 갖춰졌답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사서 먹었는지 완벽하게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디지털 아이디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돈 있어도 자신이 의 사회 신용 등급에 따라 생선도 사 먹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구축을 이미 해놨다는 거죠. 이게 토큰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15년 BIS 뭐 얘기하면 15년 안에 모두 토큰화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 15년 앞으로 15년이면 언제겠죠?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암울한 보고서는 심지어 향후 몇 년 안에 새로운 경찰 기술이 범죄자는 물론 경찰의 뇌파까지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예. 블록체인 네트워크 암호화 이런 기술이 사람들의 뇌파까지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뇌파도 토큰화가 된다? 그래서 그게 블록체인화 돼서 AI가 관리한다? 물론 이 뇌파는 IoT에 의해서 가능하겠죠. 생체, IoT가 아니죠. IOB인가? 뭐 바디 인터넷 있잖아요. 그걸 몸에다가 설치를 하면 거기 그 사람의 모든 뇌파마저도 토큰화가 돼서 그 토큰화가 된 게 블록체인 안에 등록되고 AI가 그걸 관리하고 있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찰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먼저 찾아오죠. 너 범죄를 저지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예, 왜냐? 네 뇌파가 그걸 가리키고 있다. 이러면서. 너는 사회 부적응자야. 왜? 네 뇌파가 그거를 알려주고 있다. 예. 근데 이런 세상 안 오게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내일 당장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디어폰을 버리면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진실을 언제나 외쳐야 되는 거죠. 아니, 어쨌든 뭐 내용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해서 전 세계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우리 자신 안에 있는 DNA 정보, 우리의 뇌파까지도 전부 토큰화가 돼서 그들이 그걸 블록체인 안에 등록을 해서 AI가 관리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아까 봤던 생선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자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토큰화돼서 디지털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기술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테크노크러시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도 지금 침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은 토큰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큰화된 경제와 감시 국가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가 통제 네트워크 구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 센터, AI 감시, 블록체인 및 결제 시스템, 스테이블 코인으로 위장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이 그 예입니다. 과학적 발견이나 우주 관측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그저 가면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것입니다. 유대국도 같이 트럼프의 사명입니다. 예. 예, 좀 더 있는데, 예, 이것이, 이런 것들이, 곧 이루어질, 미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어떤 이 토크나의 위험성을 알리는, 어떤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예, 위원장님, 두 번째 토론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블랙록의 토크나를 다룰 때는 이제 보통 이 자연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블랙록.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융 거품, 금융자산의 거품이 거의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융화 시키지 않은 것들, 그것이 뭐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호수라든지 나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증권화, 토큰화, 이렇게 시켜서 그들이 그것을 또다시 경제로서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디지털 아이디, 모든 것에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한다. 이런 이야기도 그 지난 이 토크나를 다룰 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그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시면은 버스 정류장에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아이디. 그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타면은 그 승강기의 아이디가 있는데, 자, 그것이 그 승강기의 디지털 아이디가 되죠. 자, 모든 것이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그것을 중앙에서 접근하고, 그것에 접근하고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된 모든 어떤 물체, 뭐 사물, 어떤 장소, 그리고 어떤 생물, 인간을 포함한 자, 그것들을 완전하게 감시, 추적, 통제할 수 있는 자, 그런 인프라들이 이 스마트 기술, 스마트 시티 안에 들어있는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리 핑크가 이 블랙록이 먼저 이 천명한 것이 이 토크나이제이션, 토큰화기 때문에 이 레리 핑크가 이제 했던 말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은행가들의 어떤 이런 그 화폐에 대한 그런 장악력, 자,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이 활성화되었죠. 물론 비트코인을 만든 것은, 이제 뭐 CIA나 그들이 만들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반 이 비트코인의 옹호자들은 이 비트코인이 어떤 탈중앙화 되어 있고 어떤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가들의 어떤 그런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쓰지만 결국 이 비트코인도 이 ETF라는 것이 승인됩니다. 미국의 증권위원회를 SEC라고 하는데 이 SEC가 비트코인의 어떤 뭐 ETF, 비트코인 현물 ETF 막 이런 걸 승인했죠. 이 ETF라는 것은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ETF는. 자,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토큰화입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을 ETF화 하면서 그것이 토큰화가 되고, 실제로 그것이, 어떤 코드가 주어진다. 디지털 아이디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실 어떤 이 단어 같은 것을, 용어 같은 것을 이들이 좀 어렵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ETF 상품으로 내 현물 자체를, 비트코인의 현물을 토큰화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어떤 식별 코드가 주어집니다. 이 식별 코드가 디지털 아이디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말한 이 디지털 금융 상품의 토큰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큰화가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펀드로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코드, 식별 코드가 주어지면서 자,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것에 디지털 아이디가 부여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는 그것이 연결된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스마트 기기들끼리 연결되는 것이 사물 인터넷입니다. IoT, 인터넷 오브 띵인데 자, 근데 신체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바디스, 사람의 몸이 이런 스마트 기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다 통합된 것이 만물 인터넷으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자, 그렇게 했을 시에 이제 트랜스 휴먼이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았죠. 이제 6G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6G는 사람의 몸을 안테나로 사용해서 어떤 이렇게 이동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6G 자체가 광통신, 그래서 인간의, 인간의 몸 자체를 안테나로 인식해가지고, 어떤 기지국 없이 전송될 수 있다. 어떤 데이터가.
그 사람의 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당연히 내가 안테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몸에서 받고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먼저 하죠. 그래서 요새 앱테크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뭐 막 뭘 두드리거나 막 걷거나 뛰면은 토큰이 계속 올라갑니다. 토큰이 올라갑니다. 그 토큰을 뭐 현금화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어떤 신체 활동을 하면은 토큰이 쌓이는 이것은 신체 인터넷을 하기 전에 신체 인터넷과 뭐 이제 신체와 연결된 암호화폐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길들이게 하는 작업이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됩니다. 뭐 정부가 기본소득을 주고 그걸로 만약에 부족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막 미친 듯이 막 혼자서 막 머리를 흔들면은 토큰이 쌓이는 그러니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행동이지만은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토큰이 쌓이기 위해서는. 자, 이것이 이제 신체 인터넷과 앞으로 있을 그 어떤 이들의 어젠다를 반영하는 그런 기술들이나 그런 의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토큰화는 아까 뭐 질문을 잠깐 애님이 주셨는데 디지털화를 말하냐? 디지털화와 비슷하지 유사하지만 디지털화든 당연히 디지털화가 되지만 디지털화 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치. 그게 토큰화입니다. 토큰이라는 것이 동전이죠. 이 가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그래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죠. 지금 가상화폐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해서. 사람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론 지금의 우리 사람은 못 팔지만 트랜스 휴먼이 되면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토큰화가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고유의 번호가 생기고 자, 그것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것의 소유자가 이것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 휴먼을. 왜냐면은 그 사람이나 그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고유 번호가 있고 그 디지털 아이디가 고유 번호가 되고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뭐 노예 시장 같은 데서 막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서 이 트랜스 휴먼을 사고 파는 물론 이것은 먼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디스토피아를 위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토큰화라는 개념은 블랙록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 가상화폐가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이것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었다. 블록체인이란 기술이 그것입니다. 뭐 아까 저 기사에서도 나온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하고 가로치고 뭐 토큰화 돼 있었죠. 그래서 뭐 삼위일체라고 하면서 뭐 토큰화와 AI와 사물인터넷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를 왜 이들이 삼위일체라고 했겠습니까? 자, 토큰화는 어떤 가치나 아니면 어떤 경제 개념이 들어갑니다. 경제 개념. 물론 당연히 디지털화가 수반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IoT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의미합니다. 연결. 이들은 항상 세계경제포럼은 어떤 융합을 얘기합니다. 생물학적인 것과 디지털 내지는 어떤 기계와의 융합, 이런 것도 융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런 융합 과목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역사와 어떤 역사 과학 융합합니다. 버무립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역사와 과학을 막 그 이상하게 짬뽕을 시킨 그런 융합된 형태의 과목들이 나오게 될 수 있죠. 자, 이들은 융합을 좋아합니다. 연결을 좋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야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도 이 체인으로 이 블록을 완전하게 연결시킨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거는 이제 토큰화 그 토큰 경제적인 개념에서 그렇고 AI는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AI 기반이 된 알고리즘이 이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리고 명령까지 내린다. 그래서 AI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서 통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AI 기술 패권 경쟁이 중요하다입니다. 이 토크나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내부에서도 싸울 것이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와 마크 저커버가 싸울 수도 있고, 뭐 피터 틸과 누구와도 싸울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내가 개발한 내지는 나의 영향력 하에 있는 회사에서
이 어떤 AI를 독점해야 된다. 자, 이런 경쟁이 미국에서 트럼프가 저렇게 밀어붙이지만은 분명히 분열이 일어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면은 나머지 테크노크рат들은 또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터 틸이 모든 어떤 강력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빌 게이츠 같은 놈 필요합니까? 하나의 나라의 왕이 둘일 수는 없겠죠? 제거시켜버릴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도 제거해버리겠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그거는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하면은 다른 엘리트는 필요가 없습니다. 록펠러가 장악하면은 로스차일드는 필요 없습니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이 방송을 좀 록펠러나 로스차일드 이런 애들이 좀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 결국에는 모두가 싸우다가 다 같이 공멸할 수 있다. 그들조차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악당 두목이 자기의 오른팔을 막 마지막에 막 죽입니다.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넌 이제 필요 없어 하면서. 자, 딥스테이트라고 우리가 하면서 막 연결되어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죠. CIA 수장도 있고, 뭐 트럼프 같은 대통령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네, 뭐 금융가도 있고. 자, 그들 입장에서 그 다른 자기와 협력했던 어떤 동지, 동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AI 과도사에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그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토크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지만 마지막 때, 좀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종반부에 가서는 그들이 그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토큰화 모든 것이 이제 토큰화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예, 그리고 거기에가 그 사회가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오늘 뭐 두 가지 토론은 뭐 1월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잠입해 들어가서 마두로보브를 납치해오는 그게 납치를 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이렇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면 뭐 군사작전이라 해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 뭐 헬리콥터 해가지고 뭐 미국의 뭐 특수부대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납치를 해왔다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거기 뭐 대공만 헬리콥터가 뭐예요? 대공포도 필요 없어. 그냥 뭐 있잖아, 얘기. 그냥 딱 두두두두 쏘면 이거면 떨어지는데 헬리콥터는. 근데 그런 거를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런 헬리콥터를 잡기 위해서 뭐 러시아에서 뭐 5천 기에 뭐 이거 뭘 했다는데 단 한 발밖에 뭐 발사가 안 됐다. 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은 내부에서 어떻게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이 된 것 같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는 하나의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갖고 있는 많은 자원을 미국이 강탈했을 때 그 자원을 미국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겠죠. 예. 그 어떤 걸 하겠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 전 세계를 모든 걸 다 토큰화 해가지고 그것을 디지털화한 이후에 AI가 관리를 하게 된다. 근데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는 단순하게 어떤 그 디지털 아이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토큰화돼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모든 AI가 관리를 다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인간마저도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토큰화가 된다는 것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토큰화가 돼서 관리를 하게 되는 세상이 다가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딱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이네가 아니죠. 정말 80년대로 되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90년대 초나 뭐 이런 되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미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시대가 싫다고 하면 싸워야죠. 거부해야죠. 그냥 지켜보면 뭐예요? 사실은 침묵은 동조의 무언의 동조입니다. 너네들이 하는 걸 그냥 나는 동, 어? 동조한다는 거예요. 침묵은. 여러분들 토크나 되는 걸 그냥 침묵으로 일관할 겁니까? 안 되지. 뭐 그게 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침묵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못 하겠습니다.